삼각 B라고 했던 게 기억나세요? 그 왜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 막 그런 거 그래. 이제 그거를 확장해서 배우는 거예요. 막 엄청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했던 것들을 이어 붙여서 가는 건데 일단은 그때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 드리도록 하죠. 삼각비가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각을 제가 적당히 세타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에 길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이 정도쯤으로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세 가지의 값을 정의를 했었어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 맞죠?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C분의 B로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보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했냐면은 C분의 A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인 세타래.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라고 하기로 했죠. 이게 전부야. 이거를 확장만 시킬 거야. 확장만 시킬 건데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제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할 때는 여기가 예각일 때만 했어. 각을 더 키우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세타를 내 맘대로 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얘를 확장을 시킬 건데 자, 그게 바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원이 좀 필요해요. 제발. 야, 이건 좀 야, 이건 좀 심하다, 야. 이것도 별론데? 원 그리는 게 빡세. 이러면 좀 낫지? 이러면 볼만하지 않아?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야, 이 정도면 원이지. 야, 이 정도면 원이야. 원 잘 그리면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어. 자, 여기서 생각을 할게요. 이 원에다가 지금부터 직각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제가 좀 r이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r, 뭐 마이너스 r 찍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점을 하나 찍죠.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 길이는 R. 그죠? 그 다음 제가 P의 좌표를 X, Y라고 놔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는 Y. 지금부터 제가 여기의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잘 봐. 원이 있어. 원 위에 점을 하나 빡 찍었어. 빡 찍고 중심과 이었어. 그러면 내가 이 점을 돌릴 때마다 계속 각이 어떻게 돼? 계속 바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중학교 때 했던 거는 내가 요 1, 4분면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그거를 막 돌려. 오케이? 그냥 막 돌리는 거야. 내가 그럼 여기 가서 찍을 수도 있겠죠. 여기 찍었을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이 각이 있고 이거에 대한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이런 컨셉이야. 이런 컨셉인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r분의 y라고 하는 값을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y예요. 코사인 세타도 얘기할 수 있죠. 아까랑 똑같아요. r분의 x예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x분의 y예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가 세타를 이렇게
지금은 이 P를 여기로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P는 사실 자유롭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세타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R분의 Y라고 하는 값이 계속 나오겠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세타를 돌려. 그러니까 이 점을 돌리는 거야. 점을 돌릴 때마다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는 어떤 값이 계속 그때마다 나올 거 아니야. 세타를 돌릴 때마다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는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몇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겠지. 세타를 돌릴 때마다 얘분의 얘라고 하는 값이 계속 바뀌면서 뭔가 나오겠지. 그게 함수지. 내가 무언가를 넣었더니 결과물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잖아. 그게 함수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세타를 대입할 때마다 이 세 개의 친구들은 지속해서 값이 바뀌면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을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세타가 바뀔 때마다 이 값들이 계속 바뀔 거니까. 그래서 세타에 대한 함수라서 우리는 얘네를 함수로 보고 이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이 세타가 변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거를 우리가 원래 함수라고 불렀다고. 함수긴 함수인데 우리는 그걸 삼각함수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선 사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원이 필요한 거야. 원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그 값들을 읽어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이 삼각함수는 이제 가끔 요즘은 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원함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굉장히 올드한 표현인데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거나 원 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써드리면 원 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죠. 누군가 와서 삼각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들에 대한 그 점들에 대한 변화를 함수로 작성한 거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얘를 조금 더 줄여볼게. 줄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그러면 이런 거야. 결국엔 내가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는 어떤 B잖아. 야, 그러면 R이 커지면 이 삼각형도 커지겠지. 그럼 그때의 비율이 깨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원을 더 크게 그렸다 쳐봐. 이 세타를 갖도록 해서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지. R분의 Y 값이 얘랑 같아 달라.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가장 다루기 쉬운 상태로 변형을 해볼게. 그러니까 원의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을 해볼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어떤 원을 관찰하면 가장 좋냐면 이 R이 1이 되는 순간의 원을 관찰하면 가장 쉬워요. 문자 하나를 그냥 R 날려버리면 우리가 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R이 1이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R이 1이 된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 정도쯤으로 할까요? 이 정도쯤으로 합시다. 얘는 R이 1인 원이에요. 야, 그럼 잘 봐. R이 1인 원의 이 점을 내가 새롭게 P라고 쓸게. 이 P에 대해서 내가 이 삼각형을 생각하면 얘분의 얘가 뭐야? 사인이지. 얘분의 얘가 뭐야? 코사인이지. 얘분의 얘가 탄젠트지. 다시 아래 1 넣었어. 아래 1 넣었어. 아래 1을 넣으면 y가 바로 뭐야? 사인 세타지. 아래 1을 넣으면 x가 코사인 세타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이 점 r이 1인 원에서 p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는 내가 x, y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내가 세타의 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를 생각을 해봤더니 r에 1을 넣었더니 얘랑 얘가 나왔고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야. 그러면 잘 봐.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야? X좌표지. 근데 어떤 놈의 X좌표냐면 반지름 1짜리 원의 X좌표지. 우리는 반지름 1짜리 원을 단위원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1이 우리가 태는 단위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위원의 X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 단위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죠. 세타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결정되는 어떤 함수죠.
단위 원의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각함수가 뭡니까?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단위 원 위에서 있는 x좌표와 y좌표와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단위 원 위에서의 x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야. 단위 원 위에서의 사인 세타가 뭐라고? 응? 단위 원 위에서의 y좌표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오케이? 이 사실을 잊지 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도 뭐 가장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단위 원 위에서의 x좌표였지. 사인 세타는 단위 원 위에서의 y좌표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있어. 자, 이 점은 반지름 일자리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 위에 원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야, 그럼 대입을 해봐. 뭐가 나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몇이 돼? 당연히 1이 돼. 이게 왜 나온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성립해 얘는. 내가 세타에 어떤 값을 넣든 상관없이 코사인을 제곱한 다음에 사인을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무조건 1이야. 여기 있어야 되나요? 아니야.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원 위에 점이니까. 내가 세타를 이렇게 세타라고 잡아서 대입을 해도 얘는 성립해.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아까 뭐라 그랬어? 결국 뭐 이거분의 이거였잖아. 나 삼각형을 줄여도 요거분의 요거잖아. 근데 나는 요거분의 요게서 이게 x좌표인데 나는 단위원의 x좌표를 뭐라고 하기로 했으니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 단위원의 y좌표를 뭐라고 하기로 했으니 사인 세타라고 하기로 했으니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얘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면 돼. 오케이? 단위원 위에 점을 팍 찍고 그 점이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고. 이런 생각 없이 얘를 그냥 외웠으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라는 거 하죠. 여기 이제 받아들인 단계였어. 이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볼게.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너네들한테 사인 세타의 부호를 사인 세타의 부호를 봐달라고 했다고 치자. 다시 사인 세타의 부호를 봐달라고 했어. 그럼 나는 그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뭐로 생각해 줘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 사인 세타가 단위 원 위에 y좌표라고 했지. 그러면 사인 세타의 부호를 봐달라고 하면 y의 부호를 봐달라는 얘기니, 즉 사인 세타의 부호는 어디에서 양수가 되는 거야? 1, 4분면이랑 2, 4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을 혹시나 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뭐 흔히 올사앙코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죠. 몰랐으면 상관없어요.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몰라도 들으면 다 알아. 자, 다시 사인 세타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지점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사인 세타가 y좌표라고 하기로 했잖아. 단위원의 y좌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역에 대해선 사인 값이 반드시 뭐해? 부호가 양수의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만약에 코사인의 부호를 봐달라 그랬어. 그럼 나는 코사인의 부호를 본다는 얘기는 x좌표의 부호를 본다는 얘기니까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어디에서 양수야? 여기랑 여기에서 양수야. 그럼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음수야.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x좌표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단위원 위에 x좌표고 얘가 단위원 위에 y좌표잖아. 그 생각을 하면 그 이상한 거 굳이 안 외우고 머릿속 생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 자, 그럼 탄젠트 세타를 생각해 볼게.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나한테 봐달라 그랬어. 그러면 1, 4분면에서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봐달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부호를 봐달라는 얘기고 코사인과 사인이 둘 다 뭐야?
둘 다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당연히 양수야. 그럼 열로 갈게. 탄젠트의 부호를 봐달라 그랬어?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코사인은 무슨 부호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y 사인은? 음수. 그러면 탄젠트는 음수. 음수인 거야. 얘 코사인 음수. 음수야. x 좌표니까. 사인 음수. 그럼 탄젠트 음수. 얘는 둘 다 음수. 니까 탄젠트는 양수. 그렇게 하면 돼. 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했다 쳐. 나한테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5분의 3. 얘는 3분의 4. 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 일단 틀렸어. 그러니까 맞았는데 틀렸어. 반만 맞았어. 자, 우리는 이제 얘를 벗어나서 얘를 배웠다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이 이런 도형만 있나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봐. 야, 사인 세타가 5분의 4, y좌표가 5분의 4다지. 야, 그러면 반지름 일자리 원을 가져와. y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 몇 번이야? 얘도 있고 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중심이랑 이렇게 탁 이어주면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세타란 얘기지. 그럼 얘는 이렇게도 세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좀 어색해서 그래, 얘들아.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 뭐 삼각형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잖아. 자, 다시 일단은 얘가 얘지. 이 삼각형이 얘야. 물론 이제 길이는 나는 일자리를 그린 거지만 뭐 어차피 비율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자,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원래 얘였겠지만 얘 말고도 뭐가 있는 거야? 이 y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도 있어. 그러니까 y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각이 또 있는 거야. 그게 이 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어떤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해도 되냐면 그냥 이 삼각형 가지고 생각해도 돼. 하다 보면 알게 돼. 다시 결국에 원래는 이걸 세타라고 해서 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결국 뭐야? 그냥 얘 높이지. 그럼 나 그냥 이 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높이를 보면 되지. 근데 이 각은 아까 여기 있던 이 삼각형의 이 각이랑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되냐면 내가 그 구한 것의 부호만 다시 체크해주면 돼. 이 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2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서의 내가 부호만 체크하면 잘 구할 수 있다고. 굳이 이런 삼각형 그려놓고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에 따르면 다시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는 때 얘네를 구해달라 했을 땐 얘도 있지만 사실 뭐도 있는 거야? 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 지금 비율 관계를 여기다 그냥 넣으면 4, 3,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내가 그냥 대충 읽으면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인데 얘를 내가 5분의 3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분면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봐줘야 하니 이 사분면에서의 x좌표를 봐주는 상황이니 부호를 어떻게 붙여서 봐주면 된다고. 탄젠트 세타 봐달래. 이 사분면에서의 탄젠트 세타잖아. 나는 사인이 얘고 코사인이 얘였으니까 탄젠트 뭐 하면 돼? 그냥 얘분의 얘에서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이 그림을 보니까 길이가 3분의 4야. 3분의 4인데 탄젠트의 부호는 원래 뭐여야 돼? 여기서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수도 있다.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또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한테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답은 무조건 몇 개여야 돼? 두 쌍이 나와야 돼. 무조건 두 쌍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몇 4분면이야? 3, 4, 4분면이지. 이제 안 쓰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 3, 4, 4분면이야. 코사인의 부호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겠지. 자, 그러면 제가 내가 얘를 고려할 때는 일단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코사인을 내가 5분의 4라고 읽으시 돼. 3, 4분면에 있을 때랑 4, 4분면에 있을 때랑 다를 테니 구별해주면 되겠죠. 그럼 구별을 해서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5분의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그거에 대해서 탄젠트 값만 다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4분의 3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림 상황으로는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탄젠트 값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에 대한 코사인과 탄젠트를 읽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근데 굳이 이걸 그리지 않고도 그냥 얘를 딱 보고 아 사인이 음수니까 3분면과 4분면에 해당하는 거고 3분면과 4분면에 해당할 때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해야 되니 두 개가 나오겠구나. 여기가 몇 분면이야? 몇 분면이어야 돼? 4, 4분면이야. 코사인이 양수니까 여기가 3, 4분면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려. 왜 문제가 안 풀리나요? 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풀다가 모르니까 앞에 와서 외워서 여기 이런 게 있었네 해서 그냥 그거 따다가 또 풀고 그래서 안 풀려요. 이걸 알면 잘 풀려. 됐지?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조금 붙여서 가볼게. 코사인이 뭐라고? 그거 단위 원의 x좌표. 단위 원 위에 x좌표야. 사인이 뭐라고? 단위 원의 y좌표. 단위 원 위에 y좌표야. 야 그럼 잘 생각해봐. 되게 신기한 거야. 물론 신기하지 않겠지만 좀 신기해.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자, 내가 점을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서 회전을 시켜볼게. 이제부터 얘가 움직일 거야. 얘가 움직일 때마다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계속 변하겠지. 내가 사인 세타부터 한번 관찰을 해볼게. 이 점을 내가 출발시켰어.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점점 뭐 해지는 거야? 커져요. 커지는 거야. 왜? 사인 세타 뭐니까? y좌표. y좌표니까. 그럼 잘 봐. 내가 한 바퀴를 돌아볼게. 한 바퀴를 돌아볼게. 그게 몇 도지? 360도야. 그거를 바꾸면 2파이야. 2파이만큼 돌게. 그럼 내가 2파이만큼 도는 과정에 있어서 사인 세타가 변하는 순간들을 포착해보면 0부터 출발해서 커지고 1을 찍은 다음에 내려가서 0을 찍고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을 찍고 0을 찍지. 근데 한 바퀴 또 돌아봐. 올라가서 찍고 0 찍고 마일 찍고 0 찍지. 무한번 할 거지. 그럼 내가 사인 세타의 값을 다시 그려보면 그 그래프는 0부터 출발해서 1을 갔다가 0으로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1로 내려갔다가 0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찍고 이걸 몇 번 반복해? 무한번 반복해. 그래서 사인 세타 함수는 주기 함수야. 주기가 몇일까? 2파이야. 왜? 주기가 뭐야? 반복되는 거잖아. 야 나는 사인 세타의 y 값의 변화를 반복해서 관찰하는 거잖아.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되잖아.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인 세타 함수를 그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좌표 평면에서 2파이라고 하는 순간에 등장했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y좌표들이 0에서 출발해서 1 찍고 0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1 찍어서 도착을 해. 이게 무한반복이야. 이게 사인 함수야. 오케이? 야 그럼 코사인을 생각하면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x좌표라고. 야 그럼 x좌표면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0도부터 출발할 거야. 그럼 출발하면 x좌표가 1이었잖아. 1부터 뭐 해? 줄어. x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0 찍고 1 되잖아. 근데 계속 반복될 거잖아.
그렇지. 도현이 너 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x좌표가 1, 0, 마일 0, 1을 무한반복이야. 0, 아니, 1, 0, 마일 0, 1을 무한반복한다고.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 보라색이 무한반복이야. 주기가 몇이야? 2파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단위원 위에서 움직이는 x좌표랑 y좌표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잖아.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탁 찍었을 때 x좌표분의 y좌표잖아. 이렇게 했을 때 x좌표분의 y좌표잖아. 그러면 자, 탄젠트 값은 계속 점점 뭐해져? 커져. 커지다가 딱 여기 와봐. 어떻게 돼? 무한대는 몇이야?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한 탄젠트 값은 없어. 신기한 게 뭐냐면 얘보다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누웠잖아. 엄청 크지?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졸라 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야 봐봐. 딱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 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졸라 작지.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탄젠트 함수는 아주 그냥 격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점점 다시 뭐해져?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맞지? 근데 봐봐. 아까 내가 요거 그거 썼잖아. 이어볼게. 야,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랑 뭐해? 그러면 내가 선을 하나 싹 그어. 얘에 대한 기울기랑 이거에 대한 기울기랑 뭐해? 그러면 반을 딱 잘라. 반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 점을 찍었을 때는 탄젠트 값이 뭐해? 계속 뭐해? 탄젠트 값이 계속 같겠지?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지, 파이. 왜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온 게 한 사이클인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얘를 잘 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반대체는 또 찍혔잖아. 그럼 조금 더 넘어가면 얘랑 또 똑같잖아. 그러니까 파이만큼만 가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이걸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오케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게요. 문제 좀 풉시다. 센으로 갑시다. 센으로 가셔서 몇 개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 79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거기 있는 거는 다 풀어보세요. 전부 다 풀어보세요. 그 다음 82페이지 있는 것도 웬만하면 다 풀어보세요. 계산 좀 하셔야 되거든요. 빠르게 같이 해보도록 하죠. 567번. 자, 백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걸 골라달래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백도를 기준으로 360씩 더하거나 빼거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걸러주면 되겠죠. 그죠? 잘 해보시고요. 569번. 이제 569번을 한번 같이 좀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가 어디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여기쯤 어디 이렇게 해서 멈춘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분의 세타를 하려면 이 세타의 동경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한 방에 쓸 수도 있지만 몇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라고 써줘야 일반적인 각이 표현이 되겠죠. 자, 다시 이 세타라고 하는 걸 세타라고 둘 게 아니라 사실 뭐라고 써주는 게 좋냐면 이 세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세타를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이 일반각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알파도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각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이제 뭐야? 3분의 세타지. 그럼 나는 3분의 세타에 대해서 알면 되니까 이걸 통째로 뭐 하면 돼? 3분의 세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낫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냐면, 결국엔 내가 멈춰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 사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강조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360도 더하기 알파라고 했던 것을 그냥 둡시다. 두고 얘가 2분의 8 말고 90도로 합시다. 90 아니야. 정신 차려. 180도. 90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다시 합시다. 자, 다시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근데 여기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죠. 그냥 어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딘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멈춰 있다라는 걸. 맞아? 맞죠? 맞죠? 그러면 난 이제 이 세타가 여기랑 여기 사이 멈춰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게 몇 도냐면 90도야. 이게 몇 도냐면 180도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에 멈춰 있다라고 하면 돼. 문제는 뭐야?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왔다라는 사실에다가 90도를 더한 것, 180도를 더한 거 사이에 멈춰 있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360도를 n번만큼 돌았어. 근데 나는 그게 얘보다는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90도보다는 더 가야 된다고. 그런데 360도에다가 n번 돌았는데 그게 180도보다는 또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이에 멈출 테니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이게 원래 처음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니까? 3분의 세타니까. 이 전체를 통째로 뭐 해주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하는 것보다 3분의 세타는 크고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 잠깐만 3으로 나눴잖아. 왜 안 나눠줬어? 뭐야 얘. 30도 60도 이렇게 써주면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각들이겠죠. 근데 나는 뭘 할 거냐면 이 n에다가 뭘 넣을 거예요? 정수들을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표현하는 데서 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바퀴 수에 해당하는 정수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나 0바퀴 돌았다. 1바퀴 돌았다. 2바퀴 돌았다.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들을 가지고 내가 몇 사분면들을 지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나오겠죠. 오케이?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n이 바뀔 수 있으니까 0을 넣었어. 0 넣으면 3분의 세타는 30도부터 60도 사이니까 일단 1, 4분면 무조건 지나네. 그 다음 1 넣어봤어. 120, 30, 150, 180이잖아.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 지나네. 2 넣었어. 240에 30이니까 270이잖아. 270이면 얘잖아. 얘보다 더 크다며. 여기 4 지나네. 그러면 여기 안 지나겠죠. 몇 개 더 뭐 넣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아마 계속 여기만 반복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570번 한번 생긴 걸 볼래? 이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래.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또 하면 되지. 대충 여기쯤 멈췄다 쳐. 여기쯤 멈췄다 쳐. 그러면 나는 여기는 360도에다가 적당히 얼만큼 돌았는데 그게 얘보다는 더 같고 얘보다는 덜 같다라는 식을 하나 작성하시고, 근데 나는 세타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그럼 반띵해서 관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72번 빨리 해보세요. 무조건 빨리.
이 파이가 360도, 12분의 파이가 15도. 15도 외우면 좋아요. 12분의 파이. 좀 귀찮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기억 틀렸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이 틀렸죠? 미음 맞아요. 비읍 틀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을 보시면 전부 다 15의 배수죠. 그래서 12분의 파이를 외우고 있으면 좀 편리해요. 573번. 눈으로 빨리 봅시다. 기억. 맞죠? 맞는 얘기예요. 이 파이가 360도란 얘기니까. 니은 거꾸로 돌려보면 되죠.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이 있는데 거꾸로 220도만 가려면 여기서부터 180도 간 다음에 더 가야 되잖아. 이사분면이죠. 맞죠? 디귿. 자, 동경이 일치하냐 물었어. 동경이 일치하냐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n바퀴 돌고 와서 다 똑같은 자리에 있냐잖아. 그럼 나는 얘네들끼리 몇 파이만큼씩 차이 나야 맞는 거야. 2파이. 그러니까 2파이씩 뺐을 때 일치하는지 보면 되죠. 됐죠? 다음 패스. 575번. 이게 575번의 유형이 이게 좀 혼자 하면은 굉장히 좀 빡세요. 한번 좀 들어야 돼요. 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딘데? 자, 세타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어. 그러면 6세타라고 하는 게 뭐 적당한 6배 되면 뭐 어딘가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처음 풀면 너네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림을 막 그려서 세타랑 6세타가 언제 일치하지? 막 그러면서 그림을 막 그려. 아니 그럴 수 있어. 처음 풀면 진짜 나도 그랬어. 일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려면 보면서 이러면 일치하지 않을까 막 그림을 그려. 운 좋으면 찾고 심지어 못 찾아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찾는 게 아니야. 진짜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걸 내가 진짜 찾는 게 아니라 같도록 확인을 해주면 돼. 다시 그냥 세타 여기다 쳐. 원래 6세타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돌고 왔더니 몇 바퀴인지 몰라. 이렇게 돌고 물음표 왔더니 여기가 6세타인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못 찾아. 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이만큼 돌다 온 것도 6세타고 이만큼도 세타야. 내가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면 이 둘을 빼볼 거야. 갑자기 왜 빼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해. 원래 그래. 나도 그랬어. 자, 6세타에서 세타를 한번 빼볼게. 자, 그러면 어디로 와서 멈춰? 얘지. 오? 뭐야? 씨, 뭐야? 여기 붙지? 붙는 게 아니래. 뭐래? 여기로 오지? 맞지?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이만큼이 날아가니까 여기서 멈출 거냐? 몇 바퀴 돌고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뺀 게 몇이다 하면 돼.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돼. 근데 나는 이제 360도를 안 쓸 거야. 나 이제부터 안 쓴다. 다 2파이로 쓸게. 2파이 n이야. n은 정수죠. 그럼 결국에 난 5세타가 2n파이가 되는 얘기죠. 봐봐. 그럼 5세타가 2n파이야. 근데 나는 세타를 그럼 정리를 하면 흰색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세타를 정리를 하면 5분의 2n파이잖아. 근데 나는 세타에 대한 범위를 줬죠. n의 정수를 넣으면 되죠. 정수 넣어보시면서 그 범위 안에 걸리면 되죠. 자, 그럼 n에 0 넣었어. 안 될 거 아니야.
1 넣었어. 5분의 2파이잖아. 되잖아. 2 넣었어. 5분의 4파이잖아. 파이보다 작으니까 되잖아. 2개 되네.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 2개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유형 가볼게요. 575번. 얘도 아까 거랑 비슷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 돼. y축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적당히 자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여기를 세타라고 해. 근데 동경이 y축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랑 똑같이 생겨먹으면 여기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한 이쯤으로 요 정도쯤으로 그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이 각에 대해서 이게 5세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구조일 거 아니야. 맞지? 이게 5세타라고 칩시다. 물론 몇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일단 이렇다 쳐. 몇 바퀴 돌고 옴. 물음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실제로 세타가 이만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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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뭐 눈으로 어떻게 한다?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안 되고 그림을 잘 관찰을 해보니 얘도 세타죠. 그러니까 내가 이 흰색이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몰라. 하지만 얘랑 얘는 똑같죠. 그러면 내가 세타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세타에다가 5세타를 더한 건 무조건 어디서 멈춰? 여기서 멈추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봐봐. 5세타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가 이 흰색에 이동한 양을 딱 갖다 껴보니까 여기 딱 껴지잖아. 그러니까 5세타에다가 이만큼 갖다 끼면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5세타 더하기 세타가 내가 몇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히 멈추는 게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EM 파이에다가 멈춘 게 파이더라 란 얘기야. 괜찮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야 봐봐. 아까는 내가 뭘 한 거냐면 아까는 이 흰색이 어디에 멈출지 몰랐어. 그러니까 몰라. 여기 있을지 흰색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 모르지만 이 6세타도 결국 얘랑 똑같은 동계에 멈추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빼버리면 이만큼 각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잖아. 이건 맞아? 됐지? 그럼 얘는 생각해봐. 세타가 여기 있고 5세타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실제로 이게 이만큼일지 이만큼일지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지만 얘를 딱 껴보니까 들어가잖아. y축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세타랑 5세타를 더하면 멈추는 게 무조건 여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지만 돌다가 몇 바퀴를 돌고 파이에서 멈춥니다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면 6세타가 2n 더하기 1의 파이 구조고 나는 세타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 n의 숫자 대입하면서 그 안에서 멈추도록 하는 애들만 찾으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 그림으로 찾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찾으면 하나나 2개 정도밖에 못 찾아 실제로.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푸냐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많겠어. 봐봐. 내가 지금 y축 대칭 했잖아. x축 대칭도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자 봐봐. 그러면 x축 대칭 뭐가 되겠어? 이렇게 있어. 세타가 얘래. 얘가 세타래. 예를 들어 뭐 한 7세타가 얘랑 x축 대칭이래.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돌고 쇼를 하다가 요즘 와서 7세타가 된 거 아니야. 이걸 해결해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둘을 통째로 뺄까요? 그냥 빼는 걸로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멈춘 걸 이만큼 빼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어딘지 알아? 몰라. 그럼 뭐 하면 돼? 더하면 여기서 멈추는 건 확실하죠. 더하면 이만큼을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 갖다 끼우니까 여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됐지?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문제 좀 어려워지면 세타랑 뭐 4세타가 이루는 각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이루는 각이 여기 있었다 칠게. 그러면 5세타가 이루는 각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 했으면 대충 잘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쯤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 이루는 게 뭐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돌다가 이렇게 와서 4세타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를 붙여주면 되죠. 그럼 더하면 어디서 멈췄다? 여기서 멈췄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 상황을 찾는 게 아니야. 대충 그 말하는 표현을 적은 다음에 그 관찰을 해서 그걸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고정되는 포인트가 나와.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해설지 백날 봐도 아무 쓸데기 없어. 아무 쓸데 없다. 너네가 생각해야 돼. 그다음 582번. 나 이 얘기 안 했구나. 내가 뭘 안 했다 싶었더니 이걸 안 했네. 자, 그걸 안 했어. 뭘 안 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안 했어. 괜찮아. 외우면 돼. 외우면 돼. 부채꼴이 있어. 반지름. 각을 세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호의 길이는 R 세타야. 외우시면 돼요. 증명해드려요? 아, 증명 쉬워요. 증명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외우시고요.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증명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증명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전체 피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타 대 2파이는 잘 들어. 세타 대 2파이는 L 대 2파이 R이죠. 그거 쓰면 얘 나와요. 굉장히 당연해요. 다시 세타 대 2파이는 L 대 2파이 R이에요. 그거 쓰면 얘 나와요. 당연해요. 그 다음 넓이 또는 내가 R 세타가 L인 것도 알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넓이가 왜 이렇게 됩니까? 똑같아요. 이 피자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 피자 넓이를 내가 S라고 할게. 그럼 S 대 전체 뭐야? 파이 R 제곱이잖아. S 대 파이 R 제곱은 세타 대 2파이죠. 정리하면 얘 나와요. 한번 해봐. 궁금하면. 안 궁금하면 그냥 외우면 돼. 외워서 쓰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외우시면 582번을 풀 수 있어요. 빨리 풀어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대입하시면 잘 나와요. 대입하시면 잘 나옵니다. 594번으로 가죠. 빠르게 할 테니 잘 들으세요. 594번. 원점 O와 점 P에 대해서 OP가 이르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대충 사보면 쫙. 그 다음 6,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쯤 찍히겠죠? 이루는 각 이렇게쯤 왔겠죠? 얘를 뭐라고 하는데 이만큼을 세타라고 한대.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봐달래. 당황하지 마.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자, 나는 결국 여기서 멈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을 구한 다음에 부호만 잘 신경 쓰면 돼. 자,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 삼각형을 뜯어 올게. 뜯어서 탁 돌린 거야. 수업 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일 중식에 관련되어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금일 중식은 의무 중식입니다.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중식 이동하실 때 급식실 정문은 출입 금지입니다. 지금 빙판길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을 이용하실 때는 캐노피길 통해서 지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급식실 정문이 지금 빙판길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추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캐노피길을 통해서 지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첫 번째 관점 정의대로 갈게.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그런 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얘는 반지름이 일자리 원은 아니니까 좀 더 커졌지만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거분의 이거가 뭐죠? R분의 Y가 뭐야? 원래 R분의 Y가 뭐야? 사인이야, 사인. 지금 R이 몇이야? 10이어야죠. 높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러니까 8이잖아, 8. 그러면 10분의 8이라고 한 다음에 4분면에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부호 신경 써서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코사인을 물었어. 얘 R분의 얘 X잖아. R분의 X니까 5분의 3. 코사인이 5분의 3이죠. 탄젠트는 그냥 아까 구한 거 두 개 합쳐 잘 구하시면 되죠. 그 다음 안 풀 거야. 그 예를 들어서 599번을 풀라고 했어. 599번을 풀라고 했으면 이제 부호를 봐야 되잖아. 그럼 나는 얘네를 부호를 보려면 뭐 생각하면 돼? 단위원에서 코사인, 사인 움직이는 걸 생각해. 단위원 위에서 좌표의 그 코사인과 사인 움직임을 보면 1, 2, 4분면에선 사인이 양수잖아. 1, 4에선 코사인이 양수잖아. 그럼 그거에서 탄젠트 결정할 수 있잖아. 그걸 의식하면 풀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론상 너네가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믿기지 않겠지만 621번까지 다 풀 수 있어. 아 진짜야.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했던 얘기를 제발 생각하면 돼. 됐지? 해봐. 해설지 참고하면서 해도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해보세요. 일단 끝.